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첫 풀미 오늘 9월 2일 금요일 순서인데요. 아까 우리 남주인이 미국 시장 브리핑을 좀 해줬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유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도 좀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예. 여전히 뭐 9월 언제죠? 21일인가요? 예. 다음 FMC 회의가. 그렇습니다. 그 FMC 회의에서 지금 금리를 갖다가 75bp 올릴 가능성이 뭐 60% 이상이 되면서 예. 또 한 번의 이제 금리 공포, 예, 지금 시장이 벌벌 떨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금리 F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지난 3월 달에도 FMC 회의 전에 빠졌다가 처음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난 이후 시장이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4월하고 넘어가면서는 이제 C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50bp, 그 다음에 75bp 이런 식으로 악화되면서 주식 시장이 6월 달까지 빠졌다가 6월 15일이었었죠. 그때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고 나서는 또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예, 6월 그렇습니다. 16일이 바닥치고 거의 2달 동안 지금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제 9월 달 정도면 50bp 그리고 11월 12월에는 25 예.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가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의 폭이 더 커지면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이제 75bp 인상으로 거의 뭐 굳어지는 분위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고 그와 함께 75bp를 올리니까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렇죠. 네. 10년물보다 단기물이니까 네. 2년 정책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금리가 2년물일 수밖에 2년물일 없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페드가 정책 금리를 올리고 예. 여기에 이제 단기물이 영향을 받으면서 2년물은 계속 끌려서 올라가는데 10년물은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꺾이게 되는데 하면서 10년 장기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어지면서 10년물이 2년물을 밑돌게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이 나타났던 게 이제 2006년도에 페드의 금리 인상이 그때 당시에 2006년이었으니까 5.25까지 올라갔을 때였고 그 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현적입니다. 지금 2년물이 3.5까지 올라갔나요? 예, 2년물이 3.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연초 보시면은 2년물이 0.72%입니다. 그래서 0.72. 올 연초 말이죠. 예, 올 연초입니다. 야. 연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경제 지표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페드가 좀 도비시하게 가지 않겠느냐. 네. 좋게 나오면 또 더 호키시하게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믹스트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예. 10년물이 그러면 15년 2년물이요. 2년물이 예. 그러면 15년 전이면 2005년이네요. 2007년. 2007년이네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2007년도에 그때도 이제 유가가 예. 120불을 돌파를 하고 2008년도에 이제 146불까지 2008년 한 6월 달까지 유가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유가가 계속 올랐었어요. 예. 그러는 와중에 2년물이 그러면 2006년 8월로 페드의 정책 금리가 이제 멈췄었거든요. 예. 미국의 집값이 빠지고 경제 ISM 제조업 지표도 이제 빠지면서 상당히 이제 경기가 꺾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러면 2007년까지 페드의 그 2년물 금리가 3.5까지 갔었었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옛날하고 연상을 해보면 와 이러다가 2008년과 같은 상황 오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예,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한번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증시에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꺾이고 있어요. 예, 다행스러운 그때는 2008년도까지 방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가가 계속 치고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은 유가가 꺾이고 예, 있어요. 유가가 꺾이고 있고 어제도 또 내려서 86불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고점이 120불이었습니다. 네. 120불 대비해서 28%가 빠져 있고요. 많이 빠졌는데. 예, 많이 빠졌습니다. 연초를 기억해 보면 한 75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0불대에서 86불. 그래서 내심 연초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호키시한 연준의 네. 정책이 나오면 어차피 수요 부분이 약간 좀 둔화되고 네. 중국도 이제 락다운으로 네. 인해서 약간 그 중국 경기도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또 좀 더 기대를 해보면은 연초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예. 연초에 75불이었는데 지금 86불까지 이제 예. 120불 갔다가 86불이니까 예. 이게 가솔린 가격하고도 좀 비슷하게 예. 영향을 주겠네요. 맞습니다. 가솔린 가격 가끔 체크해 드리는데 네. 최근에 나온 9월 초의 가격이 3.8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1갤런당 3.8불인데 네. 한때 5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하락률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WTI 하락률하고 비슷한 마이너스 2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초에 보면은 3.3불이었어요. 연초에 3.3불이었어요. 예, 3.3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 미국 시장의 고점이 1월 초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 초에 기록을 했던 유가 75불 예. 그리고 가솔린 가격 3.3불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저항이 없는 예. 상황이라면 지금 경기를 위축시킬 만한 유가 수준은 이제는 아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우리 여미남에서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예. 살짝 소폭 반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아마 영향을 주겠죠. 예. 예. 그러면 바로 ISM 제조 PMI 예.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를 예. 해주시죠. ISM 제조업 PMI 8월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이 51.9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가 52.8이었고요. 전월이 52.8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네. 좀 더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 제조업 PMI의 주요 아이템이 사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 지수를 구성하는 아이템은 5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5가지가 그 표를 보면은 뉴오더스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신규 주문하고 생산하고 고용하고 공급자 배송, 재고 네. 이 5개 항목이 20%의 가중치가 들어가고요. 여기 나온 그 8월 인덱스를 평균을 내보면 네. 정확히 52.8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밑에 그 커스머스 인벤토리라든지 프라이스리스라든지 백록 오더스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보조 지표로 참고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주요 지수를 구성하는 아이템의 숫자들이 높으면은 네. 잘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 숫자들이 낮고 밑에 것들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지수는 이제 별로 별 볼 일 없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도 요 보조 지표들도 굉장히 예, 의미가 투자할 있어요. 때 예. 의미가 있는 수치들이에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될 게 배송 그 프라이스라고 해서 예. 이게 뭐 단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 실제로 구매자들이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요? 예, 공장도 가격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으로 보면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원가 또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약간 믹스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월 대비 개선된 항목으로는 신규 주문하고 고용하고
비용 이거는 지수에는 포함이 되진 않지만 요즘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계속 꼼꼼히 보고 있는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둔화된 항목으로는 생산하고 재고, 신규 수출 주문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에 따라서 생산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일부 그 업계에서는 약간 서플라이 디스럽션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또 고용도 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캐파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업계도 있습니다. 네. 재고 생산도 줄고 재고도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예. 이렇게 세부 항목을 보니까 되게 좋네요. 보니까. 예. 예. 그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49.9였다가 54.15. 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인하고 있는 일자리 수가 뭐 1,200만 개? 예, 그렇죠. 그런 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인라인하게 예, 반영되고 있죠.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예.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뚝 떨어졌고 예. 그리고 뉴 엑스포트 오더스 예. 이런 부분도 마이너스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SM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네.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비용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네.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비용도 낮아지고 또 신규 주문도 증가하면서 수급 밸런스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드 타임도 그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신규 주문이 개선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조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네. 못 샀던 구매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오더를 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수요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문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 주문 감소는 지금의 주문 감소라기보다도 향후 내년 네. 이후에 주문 감소를 걱정하는 코멘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9월을 예측을 해놨는데 생산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고 있어서 9월에는 개선을 기대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라면 지금 52.8이 나왔지만 네. 9월 수치는 조금 더 최선 이거보다는 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ISM 이 PM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항목별로 제가 보니까 사실 이 ISM PMI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고점하고 예. ISM 제조 PMI의 고점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차트에도 예. 작년 9월 달에 61.1, 60.8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도 한 65까지 가지 않았나요? 예, 2021년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때가 한 65 정도였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 삼성전자는 1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고 코스피가 작년 6월 25일 날 고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고점이 나왔던 2018년 1월 달이 그때도 보면 ISM PMI가 거의 고점을 치고 계속 미국 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주식 시장은 빠졌던 모습이 최근 1년의 모습하고 그때 2018년 하반기 2019년하고도 되게 비슷했었는데 이 ISM 제조 PMI가 그때 당시에 50을 살짝 깼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의 바닥이 나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 50 살짝 한번 깼으면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것도 좋아요. 좋고 그리고 이 뉴오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용 밑에도 중요한데 이 PMI 결국은 이 구매 관리자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 구매 관리자 입장에서 내년도 경기를 아주 안 좋게 본다면 예. 지금 뉴오더를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지표, 경제에 대한 많은 전망을 하지만 PMI는 이미 작년부터 꺾이면서 그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줬고 PMI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오히려 약간 개선되는 모습 이런 예. 부분 보면 내년 경기를 이 구매 관리자가 뭐 당장 한 달 장사하려고 예.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닐 거니까 뉴 오더를 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대기업 한 300명한테 물어보나요? 아, 이게 200개 200개 기업이 기업이 예. 물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업계 설문 응답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항목별로도 섹터별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이게 그 각 업계에 이렇게 설문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추출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 예. 사람들이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했는지. 예. 예. 제조업 중에서도 뭐 컴퓨터도 있고 화학, 석유, 기계 예. 다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수치만 보고 이 수치가 잘 나왔다는 거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좋다라고 모든 산업이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총론은 그런데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게 네. 약간 믹스드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네. 전체 다 경제가 진짜로 호황으로 갈 때는 모든 산업이 다 좋겠죠. 다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죠. 지금은 약간 믹스 시그널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업계마다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빨리 한번 그렇죠. 얘기해 주시죠. 컴퓨터 등 IT가 상당히 우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그 기업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의외로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 축적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고 예.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쪽 IT 기기는 예, 계속 수요가 둔화될 거다. 예. 그게 일반적인 어떤 시장의 의견이나 컨센서스인데 네. 이 설문을 한 기업이 대답한 것은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 축적 중이다. 그렇군요. 굉장히 센 의견을 내놨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부가 뭐 전체를 대변할 수 없겠지만 컴퓨터 등 IT 업계에서도 이런 기업도 지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화학은 좀 목소리가 다른데요. 지난달 대비 매출이 1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 보유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앞단에 이제 업황 자체가 네. 안 좋다는 거를 시사하는 것 같고요. 최근 순수 케미칼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예. 이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운송 장비 마치 그 완성차 업체의 설문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매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칩 부족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완화가 칩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칩에서 발생했던 서플라이 체인 이 차질보다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의도로 쓴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 지금 코로나 방역에 가장 이제 타이트하게 예. 물론 이제 중국이 더 심하긴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입국할 때 예. 그런 PCR 검사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완화시키잖아요. 예.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석유 석탄 제품 이 부분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상승 중. 요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오일 메이저들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담배 전통적으로 리테일 쪽 상황을 나타낼 것 같은데 네. 재고가 너무 많아서 성수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몇 주만 지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또 의외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타깃 같은 그런 지금 재고 정리를 하는 그런 기업의 설문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쪽은 부품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구인난으로 생산을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비금속 광물, 물류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생산 캐파가 빠듯하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도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철강 쪽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생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쪽은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플라스틱 고무는 올해까지 수요가 강하겠지만 고객들이 2023년 들어가서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미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기타 제조는 어딘지는 좀 모르겠지만 업황도 좋고 수요도 강하다. 충분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공급망 차질을 시사하는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문의 응답 내용을 보니까 예. 작년 우리나라 주가가 고점을 치던 전후로 예. 그때 당시에 PMI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지 한번 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예, 싶습니다.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채플미 9월 2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